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생활 미탐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우량주사전 21번째 램 리서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책에 있는 미국 주식 우량주사전에서 101개 기업을 다루고 있는데요. 요 중에서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최근에 만약 좀 이슈가 됐거나 이런 기업들 위주로 먼저 좀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101개 기업들을 통해서 우량주들을 많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램 리서치. 네. 이렇게 사업 개요를 좀 보면요. 반도체 장비 회사예요. 그래서 반도체 뭐 공정 장비 설계, 제조,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무슨 말인지 잘 어렵잖아요. 뭐 통합적으로 뭘 하나는데 이게 이제 이 회사가 만드는 회사 그 장비예요. 여기 보면 램이라고 써 있는데 이 로고랑 똑같은 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큰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장비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장비를 가지고 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 공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 기계예요. 이런 기계들을 만들어서 반도체 제조 회사에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이런 시스템들을, 이런 기계들을 파는 매출이 66%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 지역별로 보시면 중국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중국, 대만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당연히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거겠죠. SK 하이닉스 이런 데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즉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다 납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도 좋고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이런 식각 공정이라고 하는 것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식각, 영어로는 애칭 공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한글로는 식각이라고 하는데 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깎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깎아낸다. 근데 반도체에 뭐가 왜 깎아내는 것들이 필요할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실리콘 웨이퍼라고 해서 동그란 기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회로들을 그려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사나막을 입혀가지고 여기 첫 번째 사나막을 입히고 이 감광제라고 해서 우리 필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필름을 갖다 요즘은 필름을 거의 안 쓰잖아요. 요즘 저희 세대 때는 필름 쓰다가 디지털 카메라로 왔습니다만은 요즘은 또 이렇게 필름 카메라가 또 다시 또 이렇게 복고처럼 유행합니다만은 그 필름으로 돼 있는 것들 나중에 실제로 현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액을 발라가지고 실제로 상을 맺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노광이라는 거는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가지고 깎아내는데 요 사나막에서 요 부분들을 이제 깎아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깎아내서 회로들을 제대로 보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도체 회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빗을 쬐가지고 회로들을 만들고 나머지 필름들은 다 쉽게 하면 지우개 같은 걸로 지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깎아내는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이 식각 공정이라고 하는 거고, 아까 앞서 그 램 리서치라는 회사가 이 식각 공정에 필요한 장비,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그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식각 공정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건식하고 습식이 있어요. 말로 들어보니까 금세 이해가 될 건식은 그냥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건조한 걸로 뭔가 말리는 듯한 거고 습식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랄까 뭐 용액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화학 용액을 녹여가지고 하는 게 이제 습식이고 건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좀 바짝 말려서 뭔가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습식이랑은 용액을 쓰기 때문에 좀 싸긴 합니다만은 미세 공정에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금은 방향이 전체가 다 건식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애칭이라고 하는데 이 건식은 주로 이제 플라즈마라고 해서 이렇게 번쩍번쩍해서 이렇게 따다닥 쏴가지고 플라즈마로 그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날리는 역할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을 식각 공정과 관련된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램 리서치다.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이런 뭐 전체적인 장비나 이런 것들을 아실 필요는 없지만 대략 식각은 깎는 거고 램 리서치는 주로 이런 걸 만드는 회사구나. 이런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반도체 관련된 내년도에 더 이렇게 기대되는 기업으로 반도체 기업 중에서 KLA라는 회사를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그 KL 회사 같은 경우는 웨이퍼에 그 선을 그리는데, 그러니까 금색 선 같은 거를 그리잖아요. 회로들을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장비 업체라 하더라도 각각의 반도체 공정별로 다 다르게 장비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이 누구 있는지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이게 회사의 어떤 산업이나 사업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려운 얘기는 끝내고 다시 이제 실적과 이 회사의 경쟁사와 주가 분석하는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램 리서치의 실적을 보시면 네, 뭐 반도체 업종들이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만은 2019년도에는 좀 대부분 다 꺾였었어요. 18년, 19년도에. 예, 이때 호황이 잠깐 왔다가 그리고 다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호황기를 맞게 되죠. 삼성전자도 뭐 사상 최대 실적들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미국의 뭐 글로벌 기업들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뭐 실적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예. 그래서 램 리서치도 마찬가지 반도체가 많이 생산되면 많이 생산할수록 역시 뭐 시가 공정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요. 모두 다 있어야 되는 공정 중에 하나가 시가 공정이니까요. 그래서 2021년도에 6월 결산법인이 있대. 얘는 이미 실적이 마감돼서 끝났고 2022년도가 내년 6월까지예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의 예상 실적을 보면 이제 2021년도가 매출액이 146억 달러로 45%, 영업이익이 44.8억 달러. 뭐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202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던 업종이고요. 2022년도에도 보면 매출액이 20%,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한 25% 내외의 성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성장이 지속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역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가로 이제 이익률하고 주가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 이제 2021년도 9월 연한산 기준으로 보면 연한산은 이제 최근 4분기 합산값인데요. 31.5%. 그러니까 마진율이 가장 사상 최고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마진율도 좋아지고 매출액도 올라가니까 이익이 막 급증하는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이제 영업이익률도 경신했고요. 주가하고 주당순이익 보면 요 주가하고 주당순이익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주당순이익이라는 건 기업의 가치고 주가는 가격이잖아요. 가격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치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 시점에 보면 주당순이익이 늘었죠. 이게 파란색이 주당순이익이거든요. 쭉쭉쭉쭉. 이런 차트들은 여기 초이스닥 US에서 검색하면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쭈루룩 늘었고 주가는 어때요? 떨어졌죠. 이게. 근데 결국 지나고 보면 주가가 다시 올라가서 주당 순이익하고 같은 방향으로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이 1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바뀔 때가 되게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자, 최근 시점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 2021년도 12월 중순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가가 쭉 급등해서 주당 순위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여기서 고점을 찍고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내년도 예상 EPS가 이 회사가 34.6달러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파란색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가 36달러니까 이 정도까지 파란색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상해서 그 정도를 그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이 방향으로 갈까?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주가 차트를 보면.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EPS가 떨어질 걸로 다시 뷰나 예상치가 바뀌지 않는 한은 결국 방향성으로 보면 주가는 기업의 EPS를 쫓아서 방향성을 같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가를 보시면 1년 동안 이제 S&P 500이 28% 정도가 올랐고요. 램 리서치는 약 44%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이었죠. 아까 앞에 있는 차트는 뭐였냐면 주가가 오르다가 이렇게 쭉 빠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EPS는 아까 오르고 주가가 앞서서 여기 보세요. 올랐는데 이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점이 요 차트잖아요. 요 차트는 이미 아까 그거는 9월까지 그려놓은 거고 얘는 지금 12월 중순까지 주가가 그려진 거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고 EPS가 늘어날 거니까 주가도 나중에 그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그러니까 그런 투자에 대한 생각, 철학들을 가지고 있는 게 투자하시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빠질 때 공포나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주가가 빠진 이유는 당연히 시장이 안 좋거나 그 회사에 좀 나쁜 소식이 나왔거나 그런 것 때문에 빠지겠죠. 가만히 있는데 빠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럴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면 아까 분명히 기업이 이 이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봤더니 결국은 램 리서치가 여기까지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1년 동안 수익률이 여기는 10%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10%에서 지금 45%니까 한 35% 정도의 포인트가 수익률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이 짧은 기간에. 아까 반대로 됐던 그 기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앞에 있는 차트하고 같이 참고하시면
종목의 매매 타이밍이라는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쟁사 현황을 보면요. 네, AMAT하고 ASML 홀딩스를 같이 비교해 드렸는데, 일단은 시가총액하고 순이익을 같이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 시가총액은 아까 말씀드린 앞에가 이제 주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거를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가잖아요. 요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 본 주가 차트하고 똑같잖아요. 주당 순이익, 주가, 순이익, 시가총액. 그리고 요 두 개의 비율,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냐, 이게 바로 PER이거든요. 22배. 그러니까 4265의 22배가 95632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순이익으로만 잘 비교해 보시면 ASML 홀딩스 1등, AMAT가 2등, 램리서치가 3등 이런 거예요. 그럼 시가총액은 이 순서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률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성장률이 다르면 당연히 다른 얘기예요. 자, ASML 홀딩스하고 요 차이를 보면 ASML 홀딩스하고 램리서치만 보면 4265에 6546이잖아요. 그럼 대략 한 50% 정도 이익을 더 내는 거예요. ASML 홀딩스가. 그러면 시가총액도 약 50% 정도가 많거나 그 비율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면 얘가 만약에 그 뭐 950억 달러다, 1000억 달러면 얘는 한 1500달러가 맞는 거예요. 근데 3000억 달러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SML 홀딩스가 고평가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램 리서치가 반대로 매우 저평가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비율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PER 비율이 여긴 22배잖아요. ASML 보니까 어때요? 48배. 거의 2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램 리서치가 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ASML 낮춰줘야지 이 서로 간의 비율이 맞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이제 뭐 ROE나 이런 것들은 램 리서치가 지금 가장 높은 상황이에요. 75%, 46%, 20%. 지금 요 램 리서치의 이제 데이터는 2021년 3분기의 연환산 기준이고요. 아까 앞서 제가 연간 2022년도 내년 2분기가 결산이라고 했잖아요. 6월. 그 연간 실적은 얘보다 더 높죠, 지금. 앞서 맨 앞에 장에 표시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시총도 당연히 그 비율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경쟁사를 비교할 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영업이익률 보면 한 30% 전후, 그렇죠? 순이익률도 뭐 27%, 31%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쪽에서만 보면 램 리서치가 가장 싸고 그다음에 AMAT, 그다음에 ASM 홀딩스는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고 있다. 그래서 AMS 홀딩스는 좀 조정받으면 사시거나 아니면 램 리서치가 좀 더 매력적인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 회사의 배당을 좀 볼까요? 배당을 보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2019년도에 실적들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1분기 이후부터 이제 호황기가 오면서 뭐 이익을 주당 순이익을 완전 점핑해서 4달러, 4.5달러, 5달러 거의 매년 10%씩 지금 배당을 인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장형 기업의 유형에 속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배당 공격수, 또 뭐 미드필더, 또 이렇게 골키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 미드필더에 잘 해당이 되죠. 배당 수익률 자체는 낮죠. 왜냐하면 주가가 워낙 높으니까. 하지만 배당이 계속 성장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은 바로 좋은 이제 그런 배당 미드필더의 유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EPS, DPS, CPS는 뭐냐면 이건 주당 순이익, D는 이제 배당할 때 디비던드예요. 그래서 배당이고 C는 캐시플로우 할 때 C예요. 그래서 주당 현금, 주당 배당, 주당 순이익 이런 거예요. 그 세 개를 같이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2022년도 예상치까지 같이 그려보면 순이익은 이렇게 점핑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도 당연히 비슷하게 가겠죠. 그래서 배당도 역시 이 회사가 5.05달러에서 5.5달러, 5.6달러까지도 충분히 이상할 수 있는 2022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배당까지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렇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진단하고 AI가 계산한 진단하고 적정 주가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회사는 100점 만점에 90점이에요. 그래서 미국 전체 기업들 6,000개 중에서 상위 0.4%에 들어가요. 그럼 한 22 정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량 기업, 이 회사도 역시. 그래서 거의 뭐 기업 분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향후에 예상되는 실적들만 잘 체크하면 이 회사가 진짜 위험하진 않아요. 돈은 잘 버는 거 맞아요. 독점은 하고 있을까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럴 정도로 점수가 명확하게 계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현재 679달러 정도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적정 주가 밴드 차트를 좀 보면요. 요 가운데 있는 라인이 이 적정 주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인은 기업의 가치에 맞춰서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동이 되는데 요 빨간색으로 있는 주가를 보세요. 이게 최근 1년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계속 쌓아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화면에는 1년치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저희는 2년치 이상 데이터를 계속 지금 쌓아서 이 회사가 어떤 밴드 안에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지고 가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적정 주가는 증권사에서 내고 있는 평균값이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주가가 오르면 좀 같이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해서 AI가 적정 주가를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을 밴드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계속 추적해서 데이터를 쌓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적정가에서 고평가, 적정가에서 고평가 계속 이렇게 거래됐죠. 그러니까 이 적정가라는 라인 밑으로 랩리스는 내려온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21년도 7, 8월쯤에 보시면 얘가 올라가고 주가는 빠지면서 요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까 앞서 차트에서 보면 주당 순이익은 올라가는데 주가가 빠진 시점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하고 주가를 이익하고 비교하든 적정 주가하고 비교하든 ROE하고 비교하든 사실은 동일한 현상이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 선글라스맨 있는 시점에 보면 가장 저평가된 시점인데 이때가 10월 26일이에요. 2021년도 10월 26일이고 이때는 보면 요 밑에 있는 파란색 라인보다도 밑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음영 라인이 저평가인데 저평가보다 더 밑에예요. 그게 바로 여기 매우 저평가 가격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구간까지 진입했다는 거죠. 근데 기업의 가치는 계속 올라요. 그리고 실적도 계속 늘어나요. 그럼 이게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반도체로 다시 이제 어떤 시장의 관심이나 수급이 돌아오니까 바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0월 26일이니까 사실 한 달 반 정도 만에, 그쵸? 지금이 12월 중순이니까 이게 한 달 반 만에 548달러가 679달러가 된 거예요. 약간 130달러 정도가 올랐네요. 그러면 대략 요 시점으로만 보면 한 30% 정도 되나요? 네. 그런 정도의 주가 상승이 한 30% 조금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라인들이고 내년에도 이 가격들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점수들 이런 것들은 분기마다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 따라서 검색해 보셔가지고 그걸 참고하고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미국 주식 우량주사전 램 리서치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